일부 왜 자가진단이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건강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몸은 말을 하지 않지만 늘 신호를 보냅니다. 숨이 차다, 자꾸 피곤하다, 식욕이 줄었다, 잠이 들기 어려워졌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신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노화라는 말로 덮어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 병이 아닌 상태를 병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처럼 스스로의 몸 상태를 점검해보고 불편함이 쌓이기 전에 알아채고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부 심장과 혈관,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이 약해지거나 혈관이 좁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핑 돌기도 하고요. 계단을 오르다 보면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지고 손발이 차거나 저린 증상이 생깁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많이 찬다. 아침에 어지럽거나 눈앞이 잠깐 하얘진다. 혈압이 140 이상 나왔던 적이 있다. 가슴이 뻐근하거나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손끝, 발끝이 자주 차거나 저리다.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심장과 혈관의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신부전 초기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 팁은 이렇습니다. 우선 매일 같은 시간, 예를 들어 아침 9시쯤 혈압을 잰 뒤 메모해 두세요. 짜게 먹는 습관은 혈관 건강에 큰 부담을 주니 국물은 줄이고 젓갈류는 소량만. 그리고 너무 갑자기 일어서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의자에 앉을 땐 손을 짚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하루 30분 걷기. 일주일에 3번만이라도 걷는다면 혈관 건강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3부 조용히 찾아오는 당뇨,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당뇨는 단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활동량 감소, 유전적 요인까지 당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당뇨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병이라고도 하죠. 지금 이 항목들을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본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이 침침해졌다. 밥을 먹고도 금세 배가 고프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혈당 수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126 이상,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이면 당뇨 전 단계 혹은 당뇨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식사 후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15분만이라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식후 혈당이 확실히 낮아집니다. 둘째, 음식 선택을 바꿔보세요. 흰쌀밥보다는 현미, 밀가루보다는 두부, 지방 많은 고기보다는 나물이나 생선을 선택하세요. 셋째, 음료도 중요한데요. 당이 없어요라고 적혀 있어도 가공 음료는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수, 보리차, 무가당 차 위주로 마셔보세요. 사부 관절과 근육, 움직임이 불편하신가요? 사람의 몸에서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부위는 어딜까요? 바로 근육, 특히 다리 근육입니다.
50대부터는 근육량이 해마다 줄기 시작합니다. 특히 허벅지와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바닥에서 물건 줍기 같은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다음 문항들을 체크해 보세요.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찬다. 무릎이 뻣뻣하거나 걸을 때 욱신거린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게 어렵다. 물건을 오래 들고 있으면 팔이 저리거나 힘이 빠진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굳은 느낌이다. 2-3개 이상 해당된다면 관절과 근육에 염증이나 퇴행성 변화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 통증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가장 두드러지고 팔이나 어깨의 통증은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중요한 건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파서 못 움직인다고 하시면 오히려 더 빠르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드는 동작 혹은 양손을 벽에 짚고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딱 3분. 그게 내일의 다리 근육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 땐 반드시 무릎을 굽혀서 허리가 아니라 다리 힘으로 들어주세요. 이 작은 차이가 허리 통증을 예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낙상 예방도 중요합니다. 바닥에 깔린 전선, 카펫 모서리, 슬리퍼. 넘어질 수 있는 요소를 없애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부 소화기 건강, 속이 불편하신가요? 요즘은 뭐만 먹어도 속이 불편해요. 이런 이야기 주위에서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예전엔 잘 먹고 잘 소화되던 음식이 지금은 부담스러워지는 이유죠.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소화기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다. 속이 쓰릴 때가 종종 있다. 변비나 설사가 반복된다. 뱃속에 가스가 자주 차고 복부 팽만감을 느낀다. 예전보다 식욕이 뚝 떨어졌다. 특히 소화불량과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장내 환경이 나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화기 건강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첫째,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소화 효소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식사 시간은 일정하게 아침, 점심, 저녁을 제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위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셋째, 식사 직후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물은 식사 30분 전이나 30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양배추, 미역, 사과 껍질 등이 장 운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꼭 챙기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속쓰림이나 체중 감소가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육부 시력과 청력, 감각은 괜찮으신가요? 우리가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고 세상을 느끼는데 가장 먼저 사용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시력과 청력, 감각입니다. 하지만 눈과 귀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감각기관 건강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TV 소리를 예전보다 더 키우게 된다. 전화 통화 중 상대 말을 반복해서 물어본다. 글씨가 흐릿하거나 초점 맞추는데 시간이 걸린다. 가로등이나 불빛이 번져 보인다. 사물이 이중으로 겹쳐 보인 적이 있다.
청력 저하는 말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시력 저하는 외출과 활동을 줄이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정기적인 안과 이비인후과 검진이 중요합니다. 특히 백내장, 황반변성, 고막 노화는 조기 발견이 치료 성패를 가릅니다. 그리고 조명은 항상 충분히 밝게 해주세요. 눈은 어두운 곳에서 더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이 저하됩니다. 청력은 귀지 관리도 중요합니다. 면봉으로 귀를 자주 후비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제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눈 건강에 도움되는 영양소도 챙기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루테인, 지아잔틴, 블루베리, 아스타잔틴 등이 있습니다. 식품으로는 달걀 노른자,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가 효과적이죠. 눈과 귀는 감각의 창입니다. 그 창이 닫히기 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칠부 기억력과 마음 건강 혹시 무심코 지나치고 계신가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금방 느낍니다. 열이 나거나 관절이 아프면 쉬거나 병원에 가죠. 하지만 마음이 아픈 건 참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기억력 문제나 우울감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그 자체로도 조용히 다가오고 내가 왜 이런지 스스로도 모르는 채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다음 문항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름이나 약속을 자주 깜빡한다. 전에 즐기던 일이 이제는 귀찮기만 하다. 갑자기 짜증이 늘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 잠이 오지 않거나 자꾸 깨서 뒤척인다. 하루 동안 말하는 양이 확 줄어들었다.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가벼운 우울감 혹은 기억력 저하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잘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 한 사람 이상과 대화하는 것.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전화통화, 이웃 인사, 손주와 영상통화도 좋습니다. 둘째, 글쓰기. 일기든 오늘 먹은 음식이든 짧게라도 손으로 쓰면 기억력과 감정 정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햇빛 받기. 아침 햇살을 받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을 완화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넷째, 가벼운 걷기 손 운동.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고 손을 움직이는 자극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힘들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따라 지칩니다. 2가지 모두 챙겨야 진짜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8부 당신의 하루 루틴, 건강을 돕고 있나요? 이제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사실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루틴, 즉 생활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음 항목 중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아침 기상 시간이 들쭉날쭉하다.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른다. 하루 30분 이상 걷지 않는다. 물보다 커피나 차를 더 자주 마신다. 밤 11시 이후까지 깨어있는 날이 많다. TV, 스마트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다. 3가지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생활 루틴을 조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하루는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공복에 물 한 잔,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 5분 정도라도 몸을 풀어주면 뇌와 근육이 훨씬 빠르게 깨어납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드세요.
특히 아침을 걸으면 혈당과 기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식후에는 15분 걷기. 집안을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걸으면 기분도 훨씬 밝아지죠. 취침 시간은 11시 이전. 늦게 잘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날 피로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은 시간 제한을 걸어보세요. 1시간을 봤다면 5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이기. 이것만 해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하루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 그게 바로 루틴이고 그 루틴이 당신의 10년을 바꿉니다. 구부 종합 정리. 지금 내 몸은 어떤 상태인가요? 이제까지 총 8개의 영역을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심혈관, 혈당, 관절, 소화, 감각기관, 정신건강, 그리고 생활 루틴까지. 자, 지금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해당된다. 나도 좀 바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건강은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결심이 꾸준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이 진짜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무리해서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물을 더 마시는 것부터, 내일은 TV 끄고 산책 나가는 것부터 하나씩 작게 천천히. 그게 가장 강한 변화입니다. 10부 마무리. 60은 청춘입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건강 정보 하나를 본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몸을 점검하고 지금부터 바꿔야 할 방향을 찾아낸 겁니다. 그 용기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60대, 70대, 80대.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어떤 하루를 보내느냐가 진짜 나이를 결정합니다. 60은 청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청춘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60 청춘 노드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